안녕하세요. 자녀와 함께 캐나다 BC주에 계시거나 또 이주를 계획 중이신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마 자녀분들 영어 공부랑 또 새로운 학교 적응 문제 이게 제일 신경 쓰이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BC주, 특히 코키틀람 교육청, SD40들이죠. 여기서 어떤 지원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가정에서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그 핵심 정보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학교의 공식적인 지원 시스템은 물론이고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거. 집에서 한국어 계속 써도 되나?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요. 중요한 내용들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먼저 BC주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 그러니까 ELL 학생 지원을 아주 중요하게 본다고 들었어요. 이게 단순히 그냥 영어 실력만 키우는 게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그 목표가요. 단순히 영어만 잘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 공부도 잘 따라가고 더 나아가서 캐나다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정착하도록 돕는 데 있거든요. 예를 들어 코키틀람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만약에 자녀가 영어를 좀 어려워한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요. 학교에 있는 EAL 전문가가 있어요. 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 전문가. 이분들이 먼저 아이의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능력을 총 5단계로 꽤 세밀하게 평가를 합니다. 아, 5단계로 평가를 하는군요. 네. 그래서 이 평가 결과가 아주 중요해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이 뭔지 결정되거든요. 예를 들면 소그룹으로 따로 불러서 집중 지도를 한다든지 풀아웃, 아니면 교실 안에서 선생님을 도와주는 보조 인력이 붙는다든지 인클래스 서포트. 이런 형태가 정해지고요. 고등학교로 가면 이제 수준별 EAL 수업을 먼저 들어야 해요. 그래야 정규 영어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고요.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모든 학생들이 이런 별도 지원 없이 정규 수업에 완전히 참여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결과에 따라서 지원 방식이 딱 맞춰서 들어가는 거네요. 들어보니까 여름방학 때 집중 프로그램 같은 그런 추가적인 기회도 있다고 하고요.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체계가 있다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럼 이제 가정에서의 역할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바로 모국어 사용 문제인 것 같아요. 영어를 빨리 늘게 하려면 집에서는 한국어를 좀 덜 써야 하나?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정말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전문가들 의견은 그 정반대예요. 오히려 가정에서는 모국어를 아주 활발하게 사용하는 걸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아, 정말요? 그게 왜 그렇죠? 이게 연구 결과로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모국어 실력이 탄탄할수록 제2언어,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는데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국어는 우리 아이의 정체성을 만드는 뿌리잖아요. 그리고 가족 간의 깊은 유대감, 소통의 도구고요. 또 나중에는 이중언어 구사 능력이라는 게 엄청난 경쟁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 기반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한국어 쓰시면서 아이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와, 모국어 유지가 오히려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니. 이건 정말 많은 학부모님들이 꼭 아셔야 할 정보네요. 네, 꼭 기억하셔야 해요. 물론 영어에 노출되는 것 자체도 중요하긴 하겠죠. 예를 들면 아이 수준에 맞는 영어 책을 같이 읽어준다던가 아니면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같이 보고 이야기 나눈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그럼요. 균형이 중요하죠. 영어 노출 기회를 만들어주는 건 당연히 좋은데요. 예를 들어 숙제할 수 있는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것도 좋고, 그렇다고 해서 모국어 사용을 일부러 막거나 줄일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균형이 중요하겠네요. 근데 언어 문제 말고도 또 다른 과제가 있잖아요. 바로 학교 문화에 적응하는 거예요. 캐나다 학교는 토론이나 협력 활동도 많고 질문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긴다든지 한국하고는 좀 다른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도 필요할 텐데요. 아, 맞습니다. 그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교육청에 보통 신규 이민자 환영센터, 웰컴센터 같은 곳이 있어요. 코키틀람에도 물론 있고요. 그리고 학교마다 정착 지원 서비스, SWIS라고 해서 Settlement Workers in School 담당자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학교 시스템 안내라던가 문화적인 차이에 대한 설명 같은 아주 실질적인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세요. 이런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런 지원 기관들이 있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자녀의 마음을 잘 살피는 거예요. 정서적인 안정. 아무래도 낯선 환경이니까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느끼는 건 어쩌면 당연하거든요.
이럴 때는 학교 상담사 선생님이나 또 다문화 지원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코키틀람 같은 경우는 킴미세이프라고 해서 필요할 때 언제든 온라인이나 전화로 정신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있어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죠. 그렇네요. 정서적인 지원까지 정말 중요하죠. 결국에는 뭐 학교 활동이나 클럽 활동 같은 데 참여하도록 격려해서 친구들 사귀고 아, 나도 여기 소속되어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맞아요. 소속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자녀가 캐나다 학교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또 잘 배우려면 학교의 이런 체계적인 지원과 더불어서 가정의 적극적이고 현명한 역할,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네요. 특히 가정에서 모국어를 편안하게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영어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 이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맞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에 탄탄한 모국어가 제2언어 학습의 중요한 디딤돌이 된다면 우리 가정의 언어와 문화를 단순히 그냥 지키는 것에서 넘어서요. 이걸 자녀의 캐나다 생활과 학습 전체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뭐랄까 하나의 전략적 자산으로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 가능성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